안녕하세요. 9월 15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금천구 코로나19 확진자가 85번째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13일까지 발생했고요. 14일과 15일은 발생하지 않아 재확산 기세가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8월 중순 재확산과 비슷한 증가 속도가 보이는데 현재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9월 10일 발생한 82번째 확진자입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8월 25일 독산 일동 시폰 공장에서 발생한 55번째 확진자의 동거 가족인데요. 26일 다음 날이죠. 26일 1차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습니다. 하고 자가 격리를 해오다가 자가 격리 해지를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14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없는 무증상 감염이었고요. 79번째 확진자도 비슷합니다. 9월 8일 확진을 받았는데요. 8월 20일 확진을 받은 45번째 확진자의 동거 가족입니다. 9월 3일 1차 검사에서 미결정을 내렸고요. 9월 7일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은 무려 18일에 달합니다. 두 확진자 모두 가족의 확진 판정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진행해 이동이나 접촉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주 14일 자격리에 대한 틀을 바꾸는 것이라서 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가 9월 13일 일요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수도권 내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빵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커피점, 학원, 실내 체육시설이 영업 제한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공공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중단이 계속되고 있고요. 집합, 모임, 행사 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 예산이 7,200억이 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구 예산은 7,241억 4,237만 원이 됐습니다. 작년 구의회가 통과시킨 예산, 그 본 예산은 5,279억 5천만 원입니다. 5천억이 넘었다고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1회 추경에서 270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간주 처리에서 1,437억이 늘었고요. 얼마 전 통과된 제2차 추경 예산에서 253억이 다시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7,241억이 됐습니다. 정말 금천구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은 늘었지만 구의 세외 수익은 36억 3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상학 기획재정국장은 구의 설명 자료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료 수익 감소로 인해서 세외 수익이 36억이 감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외 수익 예산은 310억 1,98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수익자 부담 금액입니다. 그리고 구 예산을 정부 재산을 판매하거나 매각할 때 발생하는 재산 수입이 있고, 그리고 사용료와 임대료가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용료와 임대료 그리고 수수료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구 전체 예산 7,200억이라 밝혔는데요. 이 중에서 보조금은 3,722억이어서 전체 예산 중에서 보조금 예산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천구 의회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금천구의회가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중에서 10억 원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구리합창단 예산 790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요. 기획 교육지원과에 속한 금천역 진학진로지원센터 조성 1억 2,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민원여건과 소속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시설비 1,890만 원도 삭감했고요. 어르신 장애인과의 발달 장애인 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 1,165만도 삭감했습니다. 공원 녹지과 소속 안양천 파크 골프장 녹지 관리 2,721만 원도 삭감했고, 도로과 소관이죠. 도로 유지 보수도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증액한 것도 있습니다. 민원여건과에서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670만 원을 증액했고요.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1억 4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넘어서 완전 새롭게 신설한 것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중진과의 감염병 방역활동에 1,000만 원을 신설했고요. 공원녹지과의 녹지대 유지관리 2,721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감염병이 증가되면서 금천구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업인 감염병 안전공간을 올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천구 보건소 2층에 감염병 관리실과 민원실을 리모델링 하고요. 여기에 감염병 안전관리 공간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홍역이나 결핵 환자를 관리하고요. 전염병이 발생하면 상시 선별 진료소로 전환해 외부 보건소 전체와 구분되는 구획되는 관리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2억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올해 말 구축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구청 1층과 보건소에 스마트 에어 샤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추경 예산 심의에서 원래는 어린이집에 2개소를 설치한다고 구청은 설계했었는데요. 어린이집 2개소 시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한 대당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를 할 것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구청과 보건소로 설치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어린이집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지는 않고 있고 자체의 공기 정화 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까지 필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천구는 2025년까지 5개 과제를 나눠서 감염병 예방관리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안전공간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 교육 및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관리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자가 방역 생활화 그리고 감염병 대응 장비를 상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천구가 신규 창업 소상공인에게 7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경제진흥 일환이고요. 이를 위해서 지난 14일부터 금천구청 1층에 있는 피아노홀에 지혜기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1기는 지난 5월부터 7일까지 운영이 됐고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기는 지금 9월 14일부터 진행되는 거고요.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금천형 신규 창업 영업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70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금천구 자체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원 대상은 작년 9월 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금천구에서 사무실 또는 영업장을 임차해서 창업하고 지급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휴업했거나 폐업 또는 유흥, 사행, 도박 아니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제한하는 업종 그리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창업 소상공인들은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금천구청 1층에 마련된 골목경제지원센터로 방문하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공적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오브제로 진행되고요. 대표자 출생 연도에 따라서 끝자리가 1자리, 6자리는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그리고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운영 시간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천형 신규 창업 영업 유지 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특별 신용 보증 대출 지원까지 상담을 하고 있으니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집에서 하는 요리대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불프, 식자재도 가정으로 배송해주는 놀라운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방법은 선착순으로 신청한 참가자들이 주 요리 재료를 가정으로 배송받아서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레시피대로 요리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또한 심사를 통해서 상장과 상품권도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회 기간인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2주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하셔야겠죠. 참여 대상은 금천구, 구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장애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화 접수를 받습니다. 금천 장애인 복지관으로 전화하셔서 문의 받으면 됩니다.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9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고요. 10월 5일까지 가산금 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를 꼭 하시면 되고요. 다음 소식으로는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1개 시설을 선정해서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사업은 기존의 장애인들은 집단 거주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오거나 하는데요. 이 자립생활을 위한 거주시설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존 거주시설은 폐지를 하고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를 기관으로 이런 기존의 거주시설을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시설 단위 탈시설은 전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탈시설은 민간단체 아니면 개인이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 내 총 43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2021년 내년에는 1개소를 더 선정한다고 합니다. 교육청과 서울시 소식인데요. 학교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구강검진 및 교육이 어려짐에 따라서 치과 방문 없이 가정에서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집에서 착색제로 이제 가글을 하고 그리고 치과 주치의 앱인 덴티아이를 통해서 치아 사진을 등록하면 AI가 분석해서 구강 관리 상태를 치과 의사에게 자문하고 다시 검수해서 맞춤형 구강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8개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온라인 의료, 그죠? AI 의료가 이렇게 찬찬히 시작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2021년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공공구매의 8%를 창업기원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13개 대학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73개의 제품과 각각의 성능 그리고 구입 방법 등을 담은 카탈로그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가 지금 전체 사업장의 97.8%에 해당하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서울 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를 9월 15일 개관했습니다. 요즘 성희롱, 성폭력 이런 젠더 감수성이 많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의 상식을 지금 적용하며 낭패를 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젠더 감수성을 우리가 장착하고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지역 생활 아니면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특히 전체 대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관리자를 두고 있고 교육도 진행하는데 여기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들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요 성폭력 예방센터는 일단은 성희롱 예방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성평등 시민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운영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직장에서도 이런 성교육이 필요해,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출장 오셔서 교육도 해준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 지원 전문기관과 법률 전문가 그리고 동행 서비스까지 무료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사업자 또는 노동자 모두에게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농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항상 서울 농업 박람회는 크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원래 서울시와 중랑구가 함께 공동 개최해서 중랑구의 용마 폭포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은 오프라인 축제는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박람회 주제는 도시농업과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이고 주제관으로는 익충호텔 그리고 마을공방, 업사이클 화분, 토종 씨앗을 담은 아카이브 박스 그리고 적정교술이 포함된 복합 디자인 텃밭을 가상현실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박람회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특강, 그리고 일자리 상담, 온라인 생방송으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8가지 체험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혹시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돌봄 활동 지원사 18,000명에게 전국 최초로 정신건강검진비와 교육수당을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지금 장애인 돌봄 활동 지원사들은 자격 유지를 위해서 1년에 1회 이상 정신건강검진을 필수로 받아야 되지만 별도 지원이 없어서 자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18,000명이고요.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서울시 내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167개소에서 등록되어 있고, 올 한 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지원사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9월부터 12월 본인이 소속된 활동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내 190여 개 중 약 15만 건의 공공공간 정보를 총망라한 온라인 서울 공간정보맵을 9월 11일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정보, 서울의 개방형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현황을 지도상에 한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서울에 대한, 그리고 우리 동네에 대해서 알고자 싶으시면 이 지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성호, 기술에는 신선순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말씀은 금천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엉덩이야. 엉덩이 아픕니다. 꼬리뼈 아파. 오, 진짜 아프다. 안 되겠다. 네. 너무 아픈데? 마지막에